1년 3개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저랑 수업 기간이 10배의 차이가 나는데 뭐 회계 정도는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이었는데 학점은 2점대였다. 스터디도 1차 전주까지 참여했었고 생동차를 준비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슬럼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35기 합격생분들 좀 만나고 있는 시간인데요. 독특한 수험 스케줄을 가지신 박지광 학과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독특하다고 했냐면 한 기수당 보면 1명, 2명 정도 있거든요. 생동차로 붙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별로 내용이 없어요. 합격 수기에도 내용이 별로 없고 자기 점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생동차 준비하신 분들은 일부러 줄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황현아 평가사님 기본 강의가 시작하는 날이 4월 한 15일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딱 4월 13일 날 방에 올라와서 계약을 하고 하루 놀고 다음날에 정확히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 2차 다? 1차는 시작 안 했고 2차만 시작했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1년 3개월. 3개월. 네. 기본적으로 1차에 대한 베이스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없었고 기초 강의부터 다 들었는데 뭐 자격증이나 뭐 대학교 전공 과목에 있었다면 있다고 욕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회계 정도는 대학교에서 전공 과목이었는데 학점은 2점대였다. 그래서 기초 강의부터 다 다시 듣기는 했습니다. 안 들어본 사람보다 낫겠죠. 그렇다고 하면 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회계학 베이스 하나 가지고 좀 약하죠? 네. 1차에서는 해야 될 게 많아서 다른 거는 정말 뭐 처음 보는 되게 뭐 저희 1차는 좌뇌 우뇌를 다 써야 되지 않나. 수리도 해야 되고 법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만만치 않긴 한데 그냥 기본 강의 다 들으시면서 하신 거예요? 네, 기본 강의는 다 듣긴 들었습니다. 그럼 진짜 1년 3개월 안에도 어찌 보면은 1, 2차 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네요? 제가 했으니까 못할 사람은 없다. 예전에 막 저희 학원에서도 꼭 생동차가 한두 명씩은 나오시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은 지원 씨 포함해서 보면 진짜 효율적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진짜 빡세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효율성 위주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황현아 평가사 거를 처음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하우패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하우패스에 제가 끌렸던 거는 독점 프로그램이요. 모두들 그러시겠지만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술만 먹고 공부는 아예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던 머리는 다 식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습관도 없고 또 강제성을 부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서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평균의 함정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학원이 규모가 클수록 당연히 수강생이 많고 그럼 합격생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 수강생 대비 몇 명이 합격하냐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더 중요한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알아보고 할 때는 하우패스가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 같아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학교를 농협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평가사가 되면 약 70%에서 80%의 업무는 금융권 담보 업무가 되잖아요. 근데 물론 농협대학을 가면 1금융이 아닌 2금융으로 이제 지역농협에 취업을 하게 되지만 선후배라든지 동기들이 전부 지역농협에 취업해 있는 상태고 어떤 전문직을 준비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회계사나 세무사보다는 평가사가 됐을 때 저랑 제 인생 커리큘럼과 시너지가 잘 맞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평가사는 사실 모르던 직업인데 이게 농협 취업한 사람들이 대북에 가고 나니까 야 평가사라는 좋은 직업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들려오고 추천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볼까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제 주력이 농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중에 계속 부딪힐 것 같은 불쾌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금융권 쪽으로 좀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사실 동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리 잡고 이러면 사실 일거리를 좀 직접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편한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러겠죠. 1, 2차 커리큘럼을 어떻게 배분을 하셨어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합격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약간 배제하고 최대한 1차를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민법, 강간법, 부원론은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고 다들 흔히 들어오면 말하잖아요. 회계 경제만 잡히면 절대 안 떨어진다. 그래서 회계 경제를 한번 먼저 시작해봤죠. 보통 6개월을 얘기하셔서 10월에 시작했어요. 왜냐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으니까 이거거든요. 뭐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고 연산을 하는 과목에 있어서
뭐 두려움도 없었고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를 바로 가는 데 있어서 남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지만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 경제를 들어보고 그때 줄였어요. 1차를 더. 그러니까 반반을 가져갈까 하다가 2차를 여전히 80%, 회계경제만 20% 가져가는 식으로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12월까지는 되게 조금 가져갔어요. 23년 4월 15일부터 2차를 시작하셔서 계속 2차만 보시다가 이제 10월부터는 한 8대2 정도. 그럼 나머지 세 과목은 그 법과목이 민법이나 이런 게 양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요. 1월 달에 바로 시작했고요. 근데 저는 2차도 그렇고 1차도 그러는 게 한 과목씩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민간부를 동시에 시작하진 않았고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겁났던 게 민법이었고 민법을 먼저 시작했고 강간법, 부원론 순으로 했는데 사실 제가 생동차다 보니까 부원론은 이론을 하게 되면 맞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일주일도 필요 없거든요. 한 3일, 4일 정도 충분했던 것 같은데 민법을 문풀까지 다 해결하는데 3주 정도. 이제 강간법은 뭐 합격자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하베스 이상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쵸.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70점에서 80점은 그냥 나오기 때문에 정말 저는 민법만 제가 딱 3주 했더니 강간법은 그냥 완성되고 부원론은 1차랑 2차랑 병행하다 보니까 또 이미 돼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되게 하고 싶은 모델이었고 제가 수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까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할 것도 많지 않은데 내가 오래 공부했을까? 사실 제가 1월부터 한 3개월 동안 민법, 강간법 이렇게 다 보라고 하면 사실은 저 같았으면 좀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2달 정도는 민법, 강간법을 빡세게 갔던 것 같아요. 1월부터 3월까지는 2차 비중이 어땠어요? 황야평가사, 김상평가사님 덕분에 실무가 좀 생각보다 어느 정도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실무에 부담이 적었던 상태여서 실무를 한 아침에 100점 정도 푸는 걸로만 가져갔고 사실 생동차를 위해서 저는 약간 법규 AB급 정도 그 다음에 이론에서는 총론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실무가 10% 정도 100점 정도 가져갔다고 하면 법규를 조금 더 많이 한 20% 정도 가져가고 이론도 한 10% 정도 가져가면 갔어요. 그러니까 2차 한 40% 정도는 꾸준히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 1, 2, 3월 달에도? 네. 그러니까 저는 스터디도 1차 전주까지 참여했었고 2차를 놓칠 않는 커리로 갔던 것 같아요. 담력이 세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저 같은 그냥 소시민의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스케줄인데 역시 생동차 하신 분들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 사람의 거를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고 배워야 될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1차 부분에는 극도로 좀 짧게 정리된 것들 약간 이런 분들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1차 강사분들 중에서 가장 좀 잘 맞고 좀 컴팩트해가지고 좀 공부하기가 좀 수월했다 추천해주고 싶어요. 이상권 선생님이랑 황윤아 선생님 좀 추천드리고 회계? 얇은 책을 좋아하고 짧은 강의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상권 선생님 강의가 그렇게 짧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감관법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권 선생님 정도의 강의는 짧은 편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걸 없애주는 강사님이 되게 좋은 강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상권 선생님이야말로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이 주신 것만 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정말 시험 보는 데까지 문제없는 선생님이셨고 황윤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간평보다 더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에서 생동차로 합격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런 객관식 시험에서 회계학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황윤아 선생님 기출문제 문제집에 있는 답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걸 베이스로 제가 문제풀이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요. 황윤아 선생님은 심지어 강의도 짧게 하시는 걸로 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분 강의는 안 들어봤는데 왜냐면 저 때는 안 계셨으니까 생동차 이러시면 본인의 노하우가 있었을 것 같네요. 2차로 넘어와서 시작 자체를 황윤아 평가사, 김상환 평가사 댓글을 타신 것 같은데 사실 황윤아 평가사는 진짜 초심자한테 어떤 강의인 것 같아요? 김상환 평가사님이랑 가볍게 비교를 해보자면 김상환 평가사님 강의는 초심자가 듣기 너무 어렵죠. 김상환 평가사님과 같은 강사분들만 시중에 계세요. 근데 여기서 되게 빛나는 분이 황윤아 평가사인 거죠. 초심자가 이 중급 강의를 듣기까지 진짜 편하고 완벽하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황윤아 평가사님이 아닌가. 황윤아 평가사님 강의는 그리고 정말 초반엔 들을 필요 없는 지엽적인 부분을 다 뺐고 되게 친절한 강의예요. 애초에 목표를 모든 수험생에 맞춘 게 아니라 초심자한테 맞춘 강의여서 저는 황윤아 평가사님 덕분에 제가 실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시행착오를 안 겪었다고 이제 확신하고 있거든요. 황윤아 평가사가 그런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계시거든요. 일단 발성도 좋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들 딥하게 안 들어가고 초심자들한테는 좀 내 강의만 따라오면 문제 풀 수 있어. 그런 강의죠. 네. 저도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막막하게 답안지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답안지도 실제로 봐주시나요? 많이 봐주시죠. 이제 올해는 더 잘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종 매니저처럼 하고 계시니까 이제 불러 앉으셨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의 답지를 봐주는 뭐 그런 커리큘럼은 없었지만 항상 강의 쉬는 시간에 안 내려가시고 바로 강의실 옆에 앉아 계시면 뭐 답지 쓰는 거라든지 못 푸는 문제 같은 거 바로바로 다 봐주셨고 약간 거침없이 질문해 나가실 수 있는 성격을 가지신 분은 진짜 최고죠. 독종을 지금 황현아 평가사가 같이 이제 막 강평도 해주면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본인한테 실제로 도움 많이 되셨나요? 작년 독종 같은 경우에는 황현아 평가사님은 설명이 없었고 문제지만 배부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정도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었는데 독종 프로그램 자체에 제가 의의를 둔 거는 강제성이랑 실무 회독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거기에 알파로 답지까지 봐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면담까지 가능하니까 엄청 좋은 거 아닌가.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황현아 평가사가 설명도 해주고 독종에 좀 약간 플러스 알파 해서 실무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좀 초심자분들한테는 사실 저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김상평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죠. 사실 기본적으로 김상평가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어거지로 문제를 좀 황현아 평가사든 뭐든 끌려가서 하여튼 문제를 좀 풀고 와야 내 강의는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실제로 독종도 하고 하면서 좀 따라가고서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김상학 평가사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하고 들어간지 말씀드리자면 황현아 평가사님 강의를 듣고 우리 하우패스 입문 문제집을 4회 정도 했는데요. 이때 도움이 된 게 이제 독종에서 한 2번 돌려주고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풀 수 있었고요. 김상학 평가사님 강의를 듣기 전에 중급 문제집을 푸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답지를 보고 이래독을 했죠. 두 번째는 제가 그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거,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주요 논점이 뭔지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풀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포스트잇을 떼고 어거지로 시간 재지 않고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면서 풀었어요. 그래서 3회독을 하고 김상학 평가사님 강의를 들어갔죠. 저는 항상 강의하는 파트 전을 무조건 3번 정도는 풀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일 저는 좋았던 게 강의가 쉬워진다라기보다는 왜 출제자가 문제를 이렇게 냈느냐라는 게 약간 보이기 시작해요. 김상학 평가사님 강의는 되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오해하고 계신 게 김상학 평가사 강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김상학 평가사의 강의는 여러 개를 담는 게 아니고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죠. 기본 강의 이런데 이렇게 되면 사이드로 빠지면 이 부분을 문제 풀 때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강의만 듣는 사람들은 막 적으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동차 하셨다는 자체가 아예 그냥 어떤 경험을 가지고 들으면 굉장히 좋은 강의거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생동차의 전형이고 저희 하우패스의 독종과 김상학 평가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뭐 이론 복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 커리를 타셨어요? 일단 기본 강의는 지금 최명근 변호사님 강의도 들었고 공대호 변호사님 강의도 들었는데 최명근 평가사님이랑 공대호 변호사님은 정말 문제풀이에 특화된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지식 수준이 높고 이 답지 쓰는 능력이 탁월하신데 기본 강의가 저는 듣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황현아 평가사님 같은 기초를 다져주고 그 다음 제가 스스로 해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서 조금 쉽게 알려줄 수 있는 타학원 강사님 강의를 듣고 나서 그분들의 이런 문제풀이 능력은 GS 스터디에 들어와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들이 참 좋네요. 특히 공대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랑 평가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식견 자체가 일반 평가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그쪽 소송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친절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진짜 친절하시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명근 평가사님이랑 공대호 변호사님은 많은 걸 알려주시려고 하죠. 정말 깊은 지식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고 1차랑 같이 하지 않고 2차만 팔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힘들어서 갈아탔던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가서 질문을 드리면 또 그만큼 명쾌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쫄지 말고 가시면 정말 하우패스 강사님들은 다 알려주십니다.
전형적인 츤데레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친절하게 그냥 뭐 얘기하면은 뭐 별도 시간까지 잡아서 해주시고 하는 걸로 아는데, 처음에 접근하기가, 모든 강사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저같이 만만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지금 생차 스케줄만 봐도 지금 막 숨이 툭툭 막히거든요. 중간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슬럼프를 겪다든가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동차를 준비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슬럼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기에도 너무 바쁩니다. 결국 시험도 완벽하게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동차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동안 슬럼프가 있으면 사실 생동차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동차를 하시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 왔을 때 공부할 게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절망감 같은 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의 공부가 많이 남았다는 불안감보다, 분명히 1차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공부를 가고 있는 2년차, 3년차 분들이 옆에 있는데 제가 1차를 함으로써 똑같이 나아가다가 그분들에 비해서 훨씬 못 나아가고 진도를 못 빼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동등해져야 합격권에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라는 불안감은 사실 시험 볼 때까지 있는 거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저랑 똑같이 공부를 시간을 가져간다고 하면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은, 또 이렇게 또 트랩 같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보다 공부를 더 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집에 갔을 때 2시간 더 하면 되고, 일요일날 학원 안 나오실 때 나오시면 되고, 토요일날 스터디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가시면 저는 들어와서 복기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더 가져가야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맞아요. 사실 남들보다 조금 내가 모자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나는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앉아있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리까지 좋으시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빨리 붙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GS의 밸런스는 어땠어요? 일단 연기 1기에 황현아 평가사가 들어오는 거는 되게 타 학원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연기 1기 때는 사실 그 누구도 공부를 1년 넘게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정말 이론 법규 강의가, 그러니까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GS 이 강사님들의 조합이 좋았냐 안 좋았냐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지식이랑 뭐 문제 푸는 속도, 스피드 이런 거는 본인이 공부하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스터디에서는 논리적인 답안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하고 문제를 내주는 것들, 근데 그런 게 우리 학원 강사님들이 잘 돼 있거든요. 이것까지 내? 근데 뭐 알아는 두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초점을 그런 데에 맞췄기 때문에 좋았어요. 저도 제가 실무팀장이긴 한데 좋아요. 다들 현직에 있고 현직에 메인이 되는 곳에서 다들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뭐 이렇게 문제를 만들거나 이러는 능력들이 좀 탁월하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스터디에 와서야 진짜 진가가 더 발휘되는 거 아닌가. 학원의 퀄리 이런 거 포함하셔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생동차인데 됐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약간 메타인지를 좀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생동차를 준비하고 4월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4월에 들어와서 정말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다가 3개월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이제 우연히 합격 수기 같은 걸 한 번도 안 봤었는데 7월에 딱 보게 된 거예요. 생동차 하신 분의 합격 수기를. 뭐 우리 학원도 있고 다른 학원도 있겠지만, 근데 이 시험을 1년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봤는데, 그분들이 공부했던 양이 저에게 딱 1년이 남은 상태였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1년간의 커리큘럼을 바로 짤 수 있었던 약간 메타인지 능력도 주의했다고 보고, 실무를 빠르게 합격권까지 올렸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제가 실무를 잘한다는 자랑이 아니라 실무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실무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과목인데, 얘가 안정적이라는 거는 1차를 건드려도, 이론 복교를 건드려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 그런 면에서 실무를 빠르게 합격권까지 올렸다는 게 제 주요한 합격 요인이라고 또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1차 공부를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였던 게 되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광 씨가 뭐 생동차를 합격했다, 대단하다, 아니면 제 전공이었을 거야 막 이런 것보다도, 제가 실제로 상담 같은 거 해보면 일단은 실무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진짜 맞습니다. 근데 막 스케줄에 치이시고 막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면은
수험생들이 대부분 막 퍼져가지고 내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둘 줄 몰라서 막 이론 벗기를 또 급하게 나가시고 이러시는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빠른 시간 안에 실무를 안정권의 의미가 뭘까요? 안정권의 의미 정말 지엽적인 거는 못 풀어도 돼요. 그렇지만 전형적인 3방식이나 비가치, 보상에서 주요한 쟁점, 목적별, 그다음에 물건별 중에 되게 중요한 영어권이나 기업가치 정도는 너가 나한테 어떤 문제를 던져주더라도 나는 100분의 100점을 해결해 볼게 라는 자신감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되면 다른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네. 지광 씨가 생각하기에 그 안정화, 소위 말하는 100점 던져줬을 때 100분 안에 푸는 그 안정화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4월에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생각했던 거는 12월에 제가 딱 그 정도는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상담할 때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안정화까지 가는 게 석 달 정도 좀 빠르게 한 3, 4회도까지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보면 한 6개월 정도 안에 안정화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어렵다 생각해서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항상 상담할 때 보면은 일단 안정화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광 씨는 정말 보면은 제가 상담했던 내용들, 하우패스 강의의 취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따라가 주셨던 분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수험 시기로 돌아가면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냥 이런 거는 뭐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야식을 안 먹어요. 공부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25kg 쪘고 붓고 나서 빼보려고 해도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해요.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 공부가 안 돼. 하루의 일과는 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종에 제 스케줄을 맞췄거든요. 근데 8시 반에 기상해서 무조건 학원 독서실이 닫는 12시까지 공부하는 걸로. 1차를 병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공부 시간 늘려야 된다 해서 학원 독서실 닫으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 1시 반까지 더 공부를 했어요. 평소에는 12, 13시간 정도 했고 1차를 병행하면서는 14, 5시간까지도 늘렸던 것 같아요. 지광 씨의 어떤 스케줄, 그 다음에 실무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은 이 수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참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저랑 수험 기간이 10배의 차이가 날 때 박재원 평가사님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2년차를 꿈꾸시는 분, 생동차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얘기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배분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우패스